검찰 내부에는 앞으로 최소 3번의 정기 인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와 함께 한동훈 관련 감찰 역시 앞으로 짜장파와 맞서는 검사는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내셨죠. 왜 추미애 장관이 정치 구단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우상호 의원과 최강욱 대표의 팟캐스트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의 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폰문으로 들리는 소식을 직접 확인하니 어떤 면에서 참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윤석열 임명 관련해서 그의 짜여진 정교한 논리에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최강욱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그의 논리는 본인이 진행했던 국정농단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끝까지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게 먹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를 총장 후보로 적극 추천한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당시 우리 진영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윤 총장이 높았던 것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바로 총장으로 임명된 후에 시작되었는데요.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김조원 전 수석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임명을 만료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김 수석에게 그렇게 수십 군데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포기를 못하냐, 이런 식이면 내가 사표 내겠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까지 했다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와, 진짜 저도 사람인지라 잠시 방송을 듣다가 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부분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을 한 것이기에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실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동훈을 추천하는 것을 보고 결국 검찰 자체를 사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최강욱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1월 인사에서 대부분의 짜장파들이 전국 각각으로 날아간 부분에 있어 그 밑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날치기 기소에 그 수많은 공격을 당한 것이죠. 이렇게 최강욱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즉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진심으로 황당합니다. 이 정도로 막장 코스 발박하며 검찰권을 휘두르며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그의 끝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지층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사인가?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 부분,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 인사 부분에서 실패도 맞고 최악의 인사 참사는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역사에는 최고의 인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다시 다른 총장이 임명된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했다면 지금 우리 여론은 강골검사 윤석열을 추앙했을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부분인데요. 오히려 윤 총장 임명 이후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비롯한 정치 개입 능력이 매우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과거 검찰은 아군인 척하며 등에 비수를 꽂는 방법으로 민주정부를 흔들려고 했으며 그 부분은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행보를 보이는 순간 정무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간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수사들이 전부 본인과 자기 조직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지지율은 폭망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보며 전무적 감각이 뛰어난 이 검찰총장 원로들도 이런 총장의 무능함에 고개를 저으며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정의롭고 중립적인 검사의 표본으로 보였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은 최악이었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완전히 까발린 인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 총장 자체가 저는 거대한 권력을 휘두를 정도의 겸손함과 정무적 감각에 대한 깜냥이 아예 결여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치권인 국힘당 중진들은 보이겠죠. 저는 그 부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의 원칙의 정치를 다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바둑 고수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늘 하는 행동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복기를 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두었는지, 혹여 패착은 무엇이고 승리를 했다면 좋은 수는 무엇이었는지 치열하게 싸운 상대와 분석을 하며 실력을 키웁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선 패배 후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회고록을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책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패배를 인정하고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라 반성과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었죠.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존경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는 실패를 명확하게 직시하고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특히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잘못 보는 건 인간사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모든 역사의 위인들도 다 겪어본 일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이나 희망회로에 빠지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지 그걸 반성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당연 후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아마 대통령은 윤석열 중요에 대해 반성을 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 리 없지만 적절한 순간에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떤 사람이 내리는 응분의 조치보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우리 정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어제 커뮤니티에 박성민 최고위원에 대한 기사를 올렸는데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여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이, 경험, 여성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리가 사람을 만들며 그 자리는 인기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2030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젊은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그것도 안전한 벙커에서 전장에서 직접 전투하는 추장군에게 비판의 화살을 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취미의 장관이니까 저 공소에도 버티고 있는 거지 웬만한 사람이면 버티지도 못했을 겁니다. 국회의원 5선